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인데 3년 전에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하늘과 땅이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세요? 그때 이재명이 40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은 100이지. 100이다. 예,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역량의 차이가 생긴 거죠. 이제는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까지 같이 갖고 있다. 최근에 이제 세종, 정조, 이재명, 네. 우리 역사의 이제 3대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저는 정말 그럴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네. 이건 뭐 여담인데 네. 그저께 기자회견 하러 들어가다가 소통관 앞에서 김영진 의원을 만났어요. 나한테 야 대표가 그냥 정조처럼 일하겠다 그래서 내가 좀 말렸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님하고 언론사 대표하고 본인하고 셋이 점심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얘기하다가 나는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정조처럼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정조만 몇 년 연구하셨죠 우리 의원님이? 30년 좀 30년 좀 더 됐잖아요. 전공도 정조. 그렇죠. 석박사가 다 정조를 한 그렇죠. 거니까. 과연 지금 이제 이재명이 곧 지도자가 만약에 된다면 정조랑 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같고 다른가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좀 들려주세요. 일단 네. 지난 대선 때도 네. 대선 방송에서 후보들한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정조를 가장 존경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대표의 핵심적인 생각은 정조 시대의 복지정책, 경제정책, 군사정책, 포용정책 이것들을 계승하겠다는 겁니다. 가령 이제 정조 시대 복지정책이다.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정책 중에 하나가 네. 고아들을 책임지고 10살까지 국가가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1783년에 그때 당시에. 그 이전 국왕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어. 그렇죠. 백성들 모두를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된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정치오락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입니다. 연말 또 연초 시즌이라서 회식 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게 되고 윤석열 정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셔서 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맥주 한 잔을 먹더라도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배차가 되느냐. 대박114 대리는 부른 즉시 거의 바로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 대리운전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이나 요거를 되게 중시하게 보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이용한 내역인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빠른 배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님들의 100% 실명 확인과 보험 가입 그리고 과태료 발생 시에도 100% 보장이 되는 게 바로 대박114 대리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용 금액의 10%가 적립된 건 당연 기본이고 아래에 설치 링크를 통해서 어플을 설치하신 고객님들께는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용 내역이 있으신 분이 또 친구한테 추천 시 받은 사람, 보낸 사람 모두 메가커피 쿠폰을 증정하고요. 5명까지 추천 시에는 교촌치킨 세트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대박114 대리운전 앱 여러분들도 맥주 한 잔이라도 드셨을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박114 대리운전 어플이었습니다. 네, 정치오락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준혁 의원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 정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정치오락실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윤일상 작곡가님 방송을 봤는데 예. 너무 재미난 거야. 그래서 이런데 출연을 하게 돼서 나도 이번에 좀 확 좀 뜨겠구나. 좋습니다. 왜냐면 사실 김준혁 의원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즘에 또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 예. 그래서 제가 아마 이 대표님에 대해서 뭐 많이는 모르지만 근데 이 대표님의 어린 시절에 생활했던 공간부터 이런 걸 현장을 쭉 다녀봤거든요. 네. 그때 느꼈던 여러 영감들이 좀 있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이재명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내가 현장에서 좀 느낀 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예. 또 이제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정조
세종, 예. 이재명은 우리나라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진짜 그 정조만 한 20, 30년을 연구하신 우리 또 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또 그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오늘 또 제가 의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은 또 김준혁 의원님도 이번 내란 사태 그 국면에서 아직 종식된 건 아닙니다만 그때 또 단식이나 이런 현장에서 또 너무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어쨌든 지금 좋은 결과를 끌어내 주신 것 같아서 일단은 맥주 한 잔 가볍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좀 맥주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걸 제가 대신 올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술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단식 이후에 이게 술을 요즘 많이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몸 좀 회복하려고. 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한 잔 정도야 뭐. 반갑습니다. 보약이네, 보약. 저희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고 보고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네, 아니 왜냐면 저희가 10만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10만이 코앞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우리 대선 전에 10만 한번 딱 달성해보자. 아무튼 구독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 단식은 얼마나 하셨었죠? 기간이? 저는 이제 9일. 9일 정도. 9일 너무 힘들지. 처음엔 되게 힘들 거라고 좀 생각했는데 이제 나흘 되는 날이 좀 힘들었어요. 나흘째.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난 진짜 개인적으로 단식을 쭉 더 하고 싶었는데 그때 같이 단식하던 민영배 의원님이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을 좀 중단해줬으면 좋겠다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형님들은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정리를 하셨는데 난 좀 뭐 며칠 더 해도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야 너만 하고 우리 중단하고 어떻게 하냐 같이 중단. 그래야지. 같이 이제 중단하고 같이 녹색병원에 같이 갔잖아요. 맞아요. 민영배 의원님은 녹실에서 계속 몸이 안 좋아갖고 진료받고 치료받고 하느냐고 1인실에 계시고 우리는 이제 따로 있으면서 어린 시절 자라온 이야기, 또 살아온 이야기를 했는데 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거야. 각 의원들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성장을 했는지 이거 정말 감동 깊은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형님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소설이다 이거. 그러면서 더 각별해졌고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예전에 야 5당의 연합체였는데 지금 이제 민주 5당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거든요. 민주 5당. 민주 진영 5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빼고 개혁신당 빼고 모든 의원들의 연합 모임으로 해서 정권교체에서 함께 노력하고 그 이후에 사회 대개혁도 함께 하자 이런 이제 결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그때 단식을 통해서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단식도 그렇고 총선 이제 하고 1년 지났으니까 그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경험한 역대 국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이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이루고 싶은 어떤 꿈들, 목표들이 많았을 텐데 좀 어떤 소회가 드시는지 요거 가볍게 좀 여쭤볼게요. 일단 재미난 이야기 하나부터 이 22대 국회가 얼마나 힘든 국회인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도와주시는 공직자분들 그분 중에 한 분 제일 원로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때 그분이 자기가 35년 근무를 했대요.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35년 근무를 했는데 이런 1년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이런 국회는 난생 처음이었다. 35년 근무하신 분 입장에서 저는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제 진짜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구나. 계속 필리버스터 계속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국회 안에 있을 때 이게 지금 국회의 본질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겪었고 저는 또 이제 선배 의원님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친하게 지냈던 선배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랬죠. 의원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의원님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는 뭐냐면 의원님 친구분들 중에 김준혁이 국회의원에 계속 떨어져서 선거 자금이 부족하면 우리가 모아서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자. 뭐 실제로 이런 실제로, 친구들이 많을 정도로 진짜 이 평소에 그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두텁게 잘 이어오시는 게 의원님의 되게 장점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혼자 뭔가 독단적으로 돋보이려고 하거나 하다가 사고 치는 경우도 사실 덜어 있거든요. 무리수를 던져서 역풍을 맞는다던가.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또 옆에서 잘할 때는 밀어줄 수도 있고 못할 때는 조금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주위 동료들이 많다는 게 사실은 좋은 거기도 하죠. 저는 뭐 정말 좀 감사하고 그 우리 보좌관들이 저한테 좀 투덜거리는 게 있어요. 왜요? 아니 일은 네. 의원님이 다 하면서 왜 맨날 사이드에 서 있냐. 그 선임 비서관 한 명은 나한테 화를 다 냈어요. 근데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돋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보좌관들한테도 인생은 좀 길게 봐야 된다. 초선 의원들이 너무 빨리 뜨려고 뭔가 이름을 더 내려고 막 무리하게 하지 말고 묵묵하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 이제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가 천천히 걸어가도 천리를 걸어간다고. 우리가 천리를 걸어가는 게 중요하지 처음에 막 빨리 가다가 일찍 지치면은 그대로 잘 못 걸으니까 천천히 그렇게 가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좋습니다. 자, 그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아마 당원분들이랑 소통 많이 하시니까 많이 아실 해요. 거예요. 국회도 역대급이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잘한다는 평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초선 의원 된 분들이 정치라는 목적에 대해서 충실한 것 같다. 저는 사실은 총선을 되게 뒤늦게 결정한 사람입니다. 벌써 1년 됐는데 4월 10일 날 아마 선거를 치렀었죠. 근데 그 전에 12월 달에 이제 총선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광원 전 원내대표하고 출마 선언하고 3개월 만에 경선에서 이겼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길 수 있었던 힘이 개혁을 원하는 당원들의 도움 때문에 진짜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당원들 또 국민의힘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전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재 초선 의원들의 대부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혹은 잘못된 정부 이를 빨리 없애고 대동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확고한 의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실천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초선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지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도 과정이지만 결과도 사실 냈잖아요. 좀 아마 당원들이 되게 효능감을 많이 느끼지 않나. 이게 또 각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들어왔지 않습니까? 뭐 아마 초선들 중에서 저하고 제일 친한 후배 부승찬, 제일 친한 친구 양문석에서 양문석, 부승찬, 김준혁 셋이 서 있으면 다들 뭐 지나가다가도 막 아니 뭐 최근에 그 국회에서 그 부승찬 의원 바로 옆에 갖고 뭐 해보자는 거야 자신 있어 이때 옆에 계셨잖아요. 제가 먼저 싸움판에 나간 건데 부승찬 의원이 저를 말리다가 둘이 또 같이 더 열받아서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고 이대로 잘 또 사실 결과도 만들어 왔어요. 되게 과정과 결과 모두 다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런 염원을 좀 담고 있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말씀 대신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이제 선거 이야기를 또 우리가 사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당당 때문에입니다. 당당 때문에는 정치오락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왜 그러냐?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밥을 먹으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식후에 졸리거나 습관적으로 잠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혈당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당당 때문에 한 포를 먹어주면 굉장히 혈당 잡는 데 도움이 된다.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여주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구아바 잎 그리고 돼지 감자 이런 당에 좋은 복합 추출물들을 한 포에 전부 배 앞에서 다 담았고요.
이렇게 액상으로 돼 있는 제품의 특징은 몸의 흡수가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당 때문에는 실제로 20만 당뇨 카페에서 정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후기도 엄청난 제품인데요. 당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만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때 몸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당당 때문에 한 번씩 먹어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오락실 특별 이벤트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단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때 반드시 정치오락실을 적어주셔야만 여러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 한번 먹어볼게요. 쭉 먹어주면 끝! 지금까지 당당 때문에였습니다. 자,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 요 차이는 혹시 뭐라고 보세요? 우리 김준영 의원님께서는. 지난 대선은 그때 진 것이 너무 뼈아픈 일이고 그때는 완벽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좀 했었고 절실함이 좀 떨어졌었고 어느 지역은 프랭카드도 안 걸리고 유세차도 돌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었죠. 특히나 지난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경선했던 그 경쟁자들이 대선 캠프에 같이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근소한 차이의 패배를 하게 만든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지금은 첫째, 당원들이 다릅니다. 예, 당원들이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런 당원들의 그런 강한 의지가 현역 의원들한테 또 원외위원장한테 당연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원외위원장들이 중앙에서 무슨 타이틀 받아갖고 앉아가지고 여의도에서 폼 잡지 말고 지역에 가서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자. 이런 게 좀 다르고 전략이 좀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뭐 공약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이 최소 1년 동안 그런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정책들이 전 준비가 많이 됐다라고, 지금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선 공약들이 나올 텐데 아마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을 거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인데 3년 전에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하늘과 땅이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세요? 어느 정도 성장한 거예요? 그때 이재명이 40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은 100이죠. 100이다. 예,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역량의 차이가 생긴 거죠. 이제는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까지 같이 갖고 있다. 최근에 이제 세종, 정조, 이재명, 우리 역사의 이제 3대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럴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이건 뭐 여담인데 그저께 기자회견 하러 들어가다가 소통관 앞에서 김영진 의원을 만났어요. 나한테 야, 대표가 그냥 정조처럼 일하겠다 그래서 내가 좀 말렸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님하고 모 언론사 대표하고 본인하고 셋이 점심을 먹었다는 거예요. 점심 먹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얘기하다가 나는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정조처럼 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재명 대표가? 예, 근데 그렇게 너무 일하다가는 힘들다. 정조는 뭐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일했는데 체력이 떨어지면은 대통령 역할 하기 힘드니 정조의 반만 일하셔라. 자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일단 한잔 하시고.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정치오락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치오락실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 37만 회인가? 쇼츠 말고 일반 영상이 37만 회인데 그게 뭐냐면 MBC 장인수 기자가 정치오락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조, 세종, 그 다음에 이재명, 이 세 명은 훗날 한반도 전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장 기자가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조회수로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봤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그거랑 비슷하게 공감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조만 몇 년 연구하셨죠, 우리 의원님이? 30년 좀 더 됐잖아요. 전공도 정조. 그렇죠. 석박사가 정조를 한 그렇죠. 거니까. 과연 지금 이제 이재명이 곧 지도자가 만약에 된다면 정조랑 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같고 다른가?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좀 들려주세요. 일단 지난 대선 때도 대선 방송에서
후보들한테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정조를 가장 존경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네, 그러니까 정조를 존경한다. 그 이재명 대표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농담을 무지하게 잘한다는 거야. 그렇다더라고요. 아주 그냥 포복절도하게 웃겨 사람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그놈하고 좀 차갑고 이런 거 같죠? 전혀 안 그래. 그냥 완전히 그냥 깔깔대고 웃겨. 깔깔대고. 난 그래서 야, 이렇게 재밌나. 사람이?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옥상에 올라가서 1대1로 붙으면 자기가 뭐 진 적이 없었다고 또 이런 또 자랑도 하고, 네. 농담 삼아. 보통 남자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야, 너 옥상으로 올라와! 뭐 이런 거 있잖아. 말죽거리 잔혹사 보면. 그렇듯이 이제 어려서 뭐 그랬었다.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막 웃길 때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하는데, 두 번째 아주 대단한 특징이 뭐냐면 모르는 지식이 없어요. 특히나 역사 분야. 원래 이재명 대표를 아시는 분들은 보통 정치, 행정, 그다음에 문화, 아까 얘기했던 외교, 안보 이런 쪽에 되게 통달할 것처럼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경제까지. 근데 역사까지 이재명 대표가 많이 알고 계신다는 거는 난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조금 있을 것 같아. 얘기할 때 내가 이 역사학자가 옆에 있어서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제 제가 있으니까 이제 단서는 좀 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정조 공부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이제 제가 쓴 책도 다 읽긴 했겠지. 그런데 이 대표의 핵심적인 생각은 정조 시대의 복지 정책, 경제 정책, 군사 정책, 포용 정책 이것들을 계승하겠다는 겁니다. 가령 이제 정조 시대 복지 정책이다.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정책 중에 하나가 고아들을 책임지고 10살까지 국가가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1783년에 그때 당시에 그 이전 국왕은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어. 그렇죠. 백성들 모두를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이게 바로 기본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부모가 갑자기 전염병으로 죽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 도망을 가거나 뭐 이랬을 때 다 노비가 되거든. 맞아요. 살기 위해서. 노비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고을 수령이 책임지고 10살까지 길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복지정책의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이것들을 계승해야 된다. 정조시대 때 군사정책. 제가 이제 정조시대 군사정책으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국가재정의 56%가 국방비였어. 그런데 정조가 뭐라고 얘기했냐. 즉위할 때 이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쓸모없는 장군들의 급여로 다 나가는 거야, 이게. 거기에 있는 비용들을 문화비용, 복지비용, 경제비용으로 이제 전환시켜 나가서 정조시대가 이제 크게 성장하게 된 건데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돼. 장룡영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게 되면 완전히 모병제에 의해서 특전사 이상의 최강의 군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중국을 뛰어넘는 그런 군사 정책 전략 수립하고 군사들을 육성하는 방식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승하는 거지. 그리고 경제 정책. 우리가 이제 상법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들을 계속 내는데 정조 시대 경제 정책이 어떤 게 있었느냐? 그 이전 시대와 자신의 시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누구든지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럼 장사를 요즘 다 할 수 있잖아. 그 시절에 못했어. 그때는 주요 상인들만 독점했었죠. 그렇지. 독점을 했지. 그걸 정조가 과감하게 개혁을 통해서 없애버렸죠. 조선의 백성들 중에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장사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법을 만들었지. 그게 1791년에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관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수많은 기득권들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선대왕 때 하지 않았는데 당신 왜 하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압박을 할 때 이걸 다 막아내고 엄청난 경제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독점하던 상인들이 반발이 엄청 심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한테. 아니 반발이 심했는데 반발을 갖다가 또 포용하는 거죠. 어떻게 포용하느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대상들한테 나라 안에서 하는 장사는 하지 마라. 나라 바깥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경제적 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재벌들이 되겠지. 이러면 국제통상. 그러니까 중국과 통상하고 일본과 통상하고 그 이전에는 그런 통상들을 권한을 누구에게만 줬냐? 역관한테만 줬거든. 그래서 역관이 어마어마한 부유층이 된 거예요. 이제는 역관이 아니라 너네들이 조선 땅에 나온 이 좋은 물품을 가지고 중국과 교류하고 일본과 교류하고 서양과 교류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해라. 그렇게 되면 국가의 부도 늘어나고 너네들도 작은 데서 돈 버는 것들 이거는 백성들한테 주고 너네들은 크게 돈을 벌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방향을 이 안에 작은 곳에서 넓은 세계로 보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대안을 찾은 거네. 그렇죠. 대안을 찾으면서 그들한테 역으로다가 재정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큰 방향의 정책적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게 지도자지. 그 과정에서 반발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새로운 대안을 통해서 다 포용하고 함께 연대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를 이미 이재명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이재명과 21대 이재명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차원이 달라. 여기에 더해서 포용 정책. 이제는 우리끼리만 뭐 민주당 누구 뭐 친명 뭐 찐명 이런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 정조 시대의 탕평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당파를 초월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조가 그래왔다. 실제 그랬지. 당파를 초월해서 다 함께 그 사람을 이렇게 모셔와서 좋은 자리를 주고 역할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정조 시대 때 정책인데 저는 이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러네. 이게 바로 정조와 이재명의 공통점이 되는 것이고 문화의 시즌2가 정조 시대 때야. 문화의 시즌3가 누구의 시대? 이재명의 시대가 되는 거지. 이게. 야, 이거 최고의 극찬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옆에서 보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제가 요즘 이상한 막 뭐 전환길 같은 이런 이상한 변질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니 역사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는 이렇게 객관적 서술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또. 네, 이번 광고는 웰스NS 토종 흑염소 진액입니다. 가정의 달을 앞둔 지금 선물 뭐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기력 떨어지고 쉽게 필요해 하시는 부모님을 위한 선물 바로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흑염소 진액은 조단백질, 아연, 그리고 국내산 한약재 15가지를 꽉꽉 채워서 갱년기, 전립선, 면역력까지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누적 후기가 7,000개가 넘습니다. 흑염소는 사실 그 풍부한 조단백질 그리고 칼슘,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갱년기와 전립선 건강을 챙겨주는데 탁월한 도움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 흑염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일부 업체들에서 흑염소랑 일반 염소를 또 섞어서 하는 데도 있다 그래요. 하지만 웰스NS 제품은 100% 토종 국내산 흑염소만 담았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구매자분이 올려주신 리뷰가 있는데 4.9점, 5점 만점에 4.9점이에요. 지금 5월의 달 부모님들께 선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은 후회 없이 넉넉하게 하라는 의미를 담아서 사장님께서 특별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정치오락실 구독자 특별 혜택 2박스 구매 시에 1박스를 더 여기에 7포를 추가로 드린다고 합니다. 단 배송 메시지에 정치오락실을 꼭 적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비린맛이 진짜 하나도 없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번에 가정의 달 선물로 꼭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종 흑염소 진액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정조, 세조, 이재명 이 얘기를 의원님한테 들으면서 느꼈던 건 일반 시민들은 정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알 거예요. 뭐 사도세자의 아들, 개혁의 상징성이 있는 왕으로 아마 기억 많이 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더라도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 중에서도 우리 당원들 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니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론개혁. 근데 정조가 똑같이 되자마자 언론개혁 그때 당시에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지금 내란 세력물이 이런 척결들이 남아있잖아요. 왜냐면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벌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 우리 정부의 몫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것도 사실 이재명이 아닌 다른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 대표님이 어떤 언론사 인터뷰에서 정치보복 할 거냐라고 했는데 맞아요. 정치보복 그러니까 안 한다. 정조가 정치보복 안 했잖아요. 맞아요. 정치보복을 안 했지만 그러나 잘못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를 했지. 단죄해야지. 근데 우리가 잘못된 범죄 행위자들에 대해서 법의 어떤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정치보복처럼 오해될 수 있으니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정조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인 세력들이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나 손대왕께서 정통을 둘러하지 마라. 이게 지금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에 대해서 잘 포용하고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에 대해서 포용하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일종의 포용이야. 포용이지만 그러나 법률적으로 잘못했던 행위자들, 노론 세력의 사주를 받아서 국왕을 죽이러 침전으로 그것도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들어왔지. 이 세력들에 대해서 이건 단죄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왕을 시해하려고 한 거니까. 실제로다가 이 대표를 시해하려고 이미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타살만이 아니라 부산에서 생물학적 타살, 생명을 없애려고 맞아요. 하는 그 시도가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그걸 뚫고 살아났지. 정조가 그런 위기를 몇 차례 겪었어요. 와, 근데 진짜 소름 돋게 공통점이 너무 많네. 지금 정치보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대선에서 진 후보를 갖다가 선거법으로다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자신들은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김혜경 여사가 실수로, 그것도 본인이 쓴 것도 아니잖아. 같이 있던 사무관 한 명이 74,000원 그 돈을 쓴 걸 가지고 지금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잘못된 이 검찰 정권들 말도 안 되는 무리한 기소를 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못된 언론 가짜뉴스 너무 많이 만들고 정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거짓 왜곡해서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들 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그게 정조가 지난 해왔던 것들이었고 사람들이 몇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조를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런 업적들이 쌓여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밑거름을 사실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정조처럼 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정조를 또 모티브로 삼고 계신다면서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방송 주제랑 딱 들어맞는 것 같아. 진짜 세종, 정조, 그다음에 이재명. 그 장인수 기자가 제 고등학교 후배예요. 아 그래요? 발이 넓으시다니까 이거. 아니 장인수 기자가 원래 우리 수원 사람이야. 수성고등학교 제가 나온 고등학교 후배죠. 아 그렇구나. 친분은 좀 있어요. 연락은 좀 하고 지내세요? 뭐 이렇게 아주 뭐 전화하고 뭐 술 살가운 마시고 사이는 뭐 아니고. 아니 전화하면 이제 살갑지. 살가운데 그래, 이제 서로 이 전국에 만날 겨를이 없죠. 그렇죠. 그렇겠네. 좋습니다. 교수님한테 잘 짠하고 1부는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2부 토크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 제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 우리 김준영 의원의 후원 계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선 의원분들도 이번 내란 국면에 활약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이런 분들이 좀 힘을 얻고 좀 추진력 있게 나아가려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한 번씩 이렇게 또 후원 계좌도 홍보하고 예전엔 잘 안 했는데 우리 모임 이름이 무주공산이야. 무주. 집이 없는 무주공산인데 근데 부승찬 의원은 뭐 이렇게 주요 유튜브도 나가고 또 뭐 활약도 크고 해서 뭐 1억 5천 다 찼다고 저한테 엄청 자랑하더라고. 형 얼마 찼어? 그래서 내가 그때 1,500만 원인가 찼나? 근데 지금은 이제 3,000만 원 조금 더 찼는데 제가 의정생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또 건사해야 될 또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힘 보태주시면은 많이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오락실 시청자 여러분들, 정치오락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 바로 글루타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자, 글루타셀이 지금 브랜드 런칭 10주년을 맞이해서 엄청난 대량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살짝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루타셀은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순한 성분의 기초 화장품이기 때문에 환절기에 피부 가려움증 또는 피부가 건조할 때 또는 화장하기 전에 가려울 때 뿌려주시면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이렇게 가려운 부위에 툭툭 뿌려주시면
조금 있다가 스며들면서 가려움이 완화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글루타셀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제품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안정성과 성능 또는 효능이 검증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많은 상품평을 보면 과학적으로 글루타셀을 개발됐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편안해졌다, 다양한 피부 부위의 트러블에 많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런칭 10주년을 맞아서 2달간 특별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첫째, 전 제품 20% 할인. 요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이 20% 할인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요거를 구매하시면 원래는 45ml짜리를 증정했는데 이거 말고 이 리미티드 에디션, 되게 예쁘게 생겼죠? 요거는 100ml입니다, 용량이. 요거를 하나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20% 할인인데 이거 사면 이것까지 준다. 와, 이거 진짜 10주년 이벤트다운 이벤트인데 여러분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하기도 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정치오락실 통해서 구매했다고 하시면은 요 사은품 챙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이었습니다.